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70년 동안 해로한 드리스 바냐 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면서 동반 안락사를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지탄은 받지 않았어요. 그 안락사는 문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관한 논쟁이 국내에서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안락사와 좀 다른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2017년도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이 됐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담당 의사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환자에 대해서만 연명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합법화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락사와 전혀 다르게 그냥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명 의료만 안 하는 건데 이 부분이 과연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제 그런 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락사는 이제 조력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약물을 이용해서 환자가 자살하는 걸 돕는다랄지 연명 의료와 달리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자로 하여금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연명 의료와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안락사를 시키면 범죄 행위가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의식이 없는 환자랄지 그 환자의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서 안락사를 시키면 살인죄에 해당이 되고요. 또 환자가 굉장히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죽여달라 이제 그래가지고 약물 주입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락사를 시키면 그건 촉탁에 의한 살인죄가 됩니다. 그리고 조력자가 본인이 어떤 개입을 않는다 하더라도 자살할 수 있도록 약을 제공한다랄지 주사를 제공하면 그건 또 자살 방조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락사를 하게 되면 형법상 이제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일본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너무 고통에 못 이겨서 의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약물을 주입해서 결국 숨지게 했는데 의사에게 어떤 형이 선고된지 아십니까? 무려 징역 18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들도 많죠. 1940년도 스위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또 미국의 일부 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관련해서 가장 좀 발달되어 있는 곳이 이제 스위스예요. 그래서 저도 전에 그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스위스에서는 알약 같은 걸 먹든지 주사를 주입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경과를 거치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족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약물을 주입한 다음에 그러면서 서서히 3-4시간 동안에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도 한 3-4시간 대화도 하고 사망한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은 사람은 자기가 이제 고통으로서 해방되는 이제 이런 어떤 의료 절차가 스위스는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보도에 보면 한국인 4명이 스위스에서 이미 조력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117명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위스 측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안락사를 하러 오는 거에 대해 너네 나라는 불법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 이런 건 아니고 돈만 내면 되나 봐요? 그렇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스위스의 어떤 국지주의, 그러니까 스위스 내에서는 그게 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범죄 행위가 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랄지 네덜란드랄지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안락사를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고 또 안락사 자체가 그냥 바로 나 죽고 싶어요 한다고 그래서 바로 약물 주입, 주사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 때문에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이 돼야만이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안락사를 만약에 우리나라도 허용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약간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 같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첫째가 인간의 생명을 과연 인간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안락사 자체를 이제 범죄의 도구로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요건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제 환자가 성인이어야 돼요. 미성년자는 어떤 변별 능력이랄지 판단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또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강압이 없고 자발적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하고, 또 안락사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없는 자에 의한 어떤 그런 증거, 투명성 이런 것들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만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안락사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철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 말고도 요건이 몇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안락사 허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물론 이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권리를 제도하는 것이 종교주의나 윤리적 딜레마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수십 년간 가족을 간병하다가 마지못해서 환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스스로 비참하게 자살하는 경우도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엄격한 요건 하에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논의할 필요가 있고, 저는 뭐 어떤 뭐 범죄랄지 아니면 생명의 경시성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 어떤 요건이 갖춰진다고 한다면 뭐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이런 안락사를 좀 희망을 하실까요? 근데 우리가 주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 생명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서 안락사에 대해서 제 주위 보면 대부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 그냥 엄청난 고통 속에서 생명을 마감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엄청난 짐이 되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사는데 과연 그게 삶의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난치병이랄지 뭐 암이랄지 그로 인한 통증 뭐 이런 거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